안녕하십니까. 사주를 풀 수 있는 강의 정유역학 정승태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신유일주가 이제 간여지동으로 있습니다. 가장 이제 우리 60갑자 중에서 가장 예리하고 가장 어찌 보면 이제 진짜 자존심, 그러면서도 자존심이 강하면서도 이 자존심은 다른 자존심하고 좀 달라가지고 최고야 이런 느낌의 자존심. 그러면서도 이게 그 애지력이 있어요. 애지력이 있는 날카로운 판단력, 이런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냉정한 아름다움이라고 그럴까요? 근데 상당히 또 이게 이제 고귀하게 보여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청정법신이지 않습니까? 청정법신이고 시종자예요. 보석이에요. 최고의 가치예요. 이게 최고의 가치. 이런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정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번 이제 봅시다. 신유일주, 웬만한 듯 해도 무척 차갑고 날카롭고 자립심도 강하다. 번잡한 것을 싫어하고 조용한 것을 좋아한다. 이게 이제 신금이어서 이제 사오미의 임묘진 사오미를 그 난장치는 세상을 지나서 이제 신유술 이제 정신세계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게 이제 부처님의 정신 청정법신이에요. 그런 어떤 그 철학적 성정을 내 쪽에 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믿으면 모든 것을 다 바친다. 그리고 이제 의리가 냉정한 의리가 있어요. 증오하게 되면 속 쉽게 풀어지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신금 그 다이아몬드에다가 새겨버린 거야. 다이아몬드에다 새겨버렸어. 그러면은 그거 지워지겠냐고. 그래서 상당히 고귀하게 보이는 이미지예요. 근데 그걸 탁 또 속으로는 안 풀어요. 그래서 청백함이 오히려 고독을 자초하고 의리는 있으나 너무 완벽한 게 흠이다. 그러니까 신유일주들은 자기는 자기를 몰라. 그러니까 너무나 완벽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더 훨씬 더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울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일주에다가 너무나 완벽하고 철저히 나간 일주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편인이랄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또 편인 도식이나 있고 하냐 그러면은 아차하면은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게 너무나 철저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완벽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살로는 장성살, 이제 좌우모여가 장성이지 않습니까? 개금살은 좀 나중에 설명하고, 홍염살은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수화가 있거나 특히 묘, 그리고 이제 좌우모여가 있잖아요. 장성, 이게 도화예요. 어차피 정목, 자기록이란 얘기죠. 간여지동, 교신성 이거 동업이 불가하다는 얘기인데, 동업을 볼 때는 월지끼리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월지끼리 합의됐냐 안 됐냐. 근데 월지끼리 봐서 합의됐으면 일단 동업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도 운기가 어떻게 들어오고 나에 따라서 뭐니
그 사람들이 둘 다 운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돈 벌 수 있는 운기가 돼야지, 된 사람들이 합의됐으면 이제 좋겠죠. 근데 그것은 그 별개의 문제고, 단지 동업을 할 수 있냐, 없냐는 월치 갖고 보는 거인데, 합의됐으면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둘이 역할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은 더 사주를 깊이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간여 지동체 같은 경우는 동업이 이제 불가하다. 라고 하는 거에 기본적으로 간여 지동은 자기 돈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돈하고 저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자수성가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거 이제 뭐 동업 불가 신용 뭐 이렇게 그리고 음착착 양착착이 있어요. 음착착 양착착인데 이거는 별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개금살도 있는데 개금살 이것이 뭐 이것은 이제 뭐 의사랄지 뭐 이런 거 볼 때 한 번씩 신살 갖고 사주를 풀려고 안 됩니다. 안 풀려요. 사주를 제대로 이제 안 풀어지니까 자꾸 신살을 외워가지고 막 신살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전부 다 논리성이에요, 사주는. 제가 이제 강의 이렇게 쭉 해놨지만은 그거, 논리적으로 이렇게 기초는 재성 공부를 하거든요. 외우는 거. 그 다음에 그거 좀 됐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철저하게 논리예요. 논리로 공부를 해야지만이 전체적으로 쫙 돌아가고 이렇게 사주가 풀리는 것입니다. 개금살 같은 경우는 묘유충이잖아요. 묘유충. 그러면 을신무 같은 경우도 이거 을이면 뭐고 신이면 유잖아요. 그러고 술이 무면은 이제 술로 보는 거예요. 그럼 묘유충 하고 있는데 술이 딱 중간에 끼잖아요. 그러면 신유술 묘술합 해갖고 합을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묶여서 묘시부터 유시까지 묶여서 있는데 술이 싹 들어와서 이걸 다 풀어준다. 쉬는 고통을 풀어준다. 감방에서 풀려 나온다. 뭐 의사가 돼갖고 아침에 신음하고 있는데 의사가 쫙 이런 살이 있는 의사가 가서 쫙 만져보면 이 사람이 나서본다. 뭐 이런 얘기 드려요. 근데 이걸 실제로 별로 안 씁니다. 그러니까 사주는 늘 이거 얘기하지만 십성, 12운성, 기초 이걸 갖고 사주를 풀고 12신살로 같이 더해서 이제 사주를 또 풍요롭게 되는 거. 이거면 충분해. 이제 신살은 약간 양념, 고춧가루 살짝 뿌린 것이든지 소금을 뿌리니까 고춧가루 뿌린가 나 그거 모르고 아무튼 그래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주를 논리로 푸는 거예요. 논리로. 그래야지만 사주가 싹 이렇게 다 보이고 풀어져 간단 말입니다. 신살로는 절대, 그리고 이 신살을 내가 적어놓은 이유가 여기 다 적어놨지 않습니까? 이게 이거 풀면서 뭐 신살을 적어놓고 해야지 뭐 푼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공부한 학생들도 아직 모르면은 신살도 안 적어놓고 하냐 그러면은 나는 관계없는데 공부하신 분이 뭔가 2% 부족한 느낌 같은 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내가 신살 적어놓은 것이고 보기 변화라고 딱 정리해 놓은 것일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십성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비견이에요. 비견이면은 자기 힘을 같이 주는 거잖아요. 자기 힘을 같이 주는 것이니까는 주는 것인데 이제 같은 동체가 비견하고 겁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겁재는 네 건 또 내 건, 내 것도 내 것이고 비견은 한 꾼에 나눠 먹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둘 다 자기한테 힘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겁재는 약간 투기성이 있다. 대강 이런 감적으로 알면 돼요. 다 공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2신살로, 아니 10성 봤죠? 12운성으로 보면은 이제 그게 걸록지를 깔고 있잖아요. 걸록지를 깔고 있으니까 자기 록이 있으니까 이제 이건 이제 밥 벌어 먹고 산다.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제 현대적 관점에서 보냐 그러면은 옛날에는 안전히 일을 한 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니까 일할 힘이 있으니까는 일을 하니까 벌어먹고 사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록이랄지 보냐 그러면 형제간 도움이 없다. 뭐 왼수 같다. 많으면 형제가 왼수 같다. 그리고 남에게 돈을 뜯길 일이 많다. 동업을 하면 안 된다. 투기를 하면 안 된다. 40전에 상속을 받으면은 개털된다. 다 날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결국에는 뭔 얘기냐, 그러면은, 비견이니까, 비견은 내 돈 털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 털린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 힘 갖고 일을 하나요? 아니잖아요. 힘 갖고 일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고생한다? 그래서 성공한다. 개고생해서 성공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개고생하면 이게 자수성가. 이 얘기예요. 자수 이꼬르 개고생. 응? 이런 느낌적으로 보면 돼요. 그리고 열심히 해서 자기가 성공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뭐 상속을 받거나 뭐 금수저 은수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하고는 좀 이제, 예, 거리가 먼다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상속받는 것도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술이면은, 인성이죠. 정인인데 얘가 술토가 있으니까 정화가 들어있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신유술 합의돼갖고 내가 이제 계절적으로 하냐, 그러면 내가 한 계절이잖아요. 이제 그건 신유술이니까 방합이니까 가족합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한테 상속이 오는 거예요. 오는데 문서가 오는 거야. 문서가 오는데 이 아내가 평관이 들었으니까 문서가 이 문서를 봤는데 굉장히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그죠? 그리고 여기가 또 신금이 있잖아요. 신금이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이 비견이 있잖아요. 비견이 있으니까 형제랑 같이 나눠먹는 상속이 되는 거예요. 이 상속에 대해서도 제가 그 비법들이 강의에다가 쫙 넣어놨어요. 어떻게 해서 상속사주를 어떻게 보는 거 기본적인 거 딱 넣어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설설설설 푸는 거 그런 것들이 지금 아까 이거 비견이 상속이 뭐 안 되고 어쩌고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인데 그 상속은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딱 문서로 갖고 있어 버려야 돼. 아예. 근데 40전에 받으면은 돈 날린다 이 얘기가 왜 그러냐면은 이게 뭐냐 그러면 여기 유금이니까 이제 비견이니까 언제든지 비견운도 오고 하지 않습니까? 재운도 와도 재운이 오면 오히려 그 친구가 돈 털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운이 오냐 그러면 언제 이렇게 간지를 깔고 있으니까는 40전에 일찍이 돈 받으면 그 기간 안에 언제든지 돈 털릴 운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돈 털릴 운기가 뭐 겁제의 원인고 와갖고 자기가 투기성이야 곧다 돈질 해버린다 할지 뭐 그런 어떤 상황이 있어갖고 돈을 다 털리는 거야. 응? 그럴 수가 있는 것이지 상속을 책들에 보면은 상속을 그러니까 부모 유산 받기 힘들다라고 돼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에? 공부를 쭉 하다 보면 알아요. 직접 면담해보고 상속해보고, 저 같은 경우 상속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하고 나오고, 이제 법정 일하고, 뭐, 이런저런 것을 해놔서, 그쪽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주하고 딱 맞아 떨쳐서 상속 일을 딱 진행하면 아주 깔끔하게 진행이 돼요. 언제 운에 맞춰서 진행할 것까지 쫙 이렇게 해 가거든요. 아무튼, 아까 얘기했을 때, 상속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런다, 이거예요.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잠깐 맛배기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12운성까지 했죠. 녹지는, 지금 시대로 하냐, 그러면 개고생해서 성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12의 신살로 하면은, 여기가 이제, 신금이면은, 임신이니까 이게 이제 수운동이에요. 금은 사유축 운동이잖아요. 유금은. 그러니까 수운동에서 사유축 운동이니까 우단계니까 이게 육회살이에요. 육회살이면 그러면 육회살이 어디다 써먹냐? 내가 부부간에 요거 나고 요거 신랑이고 이것이 나면 요거 각시잖아요. 그러면 부부간에 뭐예요? 같이 대면되면 저 인간이 저 인간이에요. 정승태가 아니고 저 인간이 우리 집사람이 저 인간이라고 하니까 화나면 저 인간이라 하지. 안 그럴 때는 안 그러지. 근데 저 인간이 내 친구여, 형제여, 저거 내 신랑이여,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 이게 간지동체라. 자기 부인이 어떤 사람이겠어, 자기 신랑이 어떤 사람이겠어 하면 요 글자 그대로 유금 물상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아까 12신살로 해서 이제 육회살이라고 했잖아요. 육회살은 자기 어떤 게니까 여기 자기가 이렇게 내려 봤을 때 좀 친구 같으면서도 좀 함부로 할 수 있는 어려운 관계. 어려운 관계는 아니야. 심리적으로 좀 각시가 신랑을 생각했을 때, 신랑이 각시를 생각했을 때 좀 친구 같으면서 좀, 어렵다고 그럴까?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간지동체로 이렇게 있는 일주들이 이제,
제가 분탈되잖아요. 제가 분탈, 이코로, 각시, 남자 입장에는 각시랑 이렇게 쎄쎄쎄를 못하고 같이 하면은 이제 혈압이가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 이것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여자라 있으면 이것도 여자잖아요. 여기가 신금이 남자면 밑에 유금도 남자고 똑같은 체니까. 그러면 여자라 있으면은 요 유금도 이것도 가선한테 아닙니까? 자기 사주지만 자기 밑에가 다른 가선아가 쳐 들어와 있어. 그럼 이 가선아가 자기 신랑을 딱까만 씹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 그러니까는 과부 혼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살이 막 여러 가지 할 것도 없고요. 딱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일제가 이런 부부관계 볼 때 여자 입장에서는 식상이 들어있잖아요. 식상이 들어있으면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 관을 탁 치니까 관을 쳐버리니까 여기 신랑이 여기서 안착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살 수가 있다, 이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묘목이라고 이게 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부보행인데 이렇게 월, 연, 일 이렇게 간지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입장에서 전부 다 아예 금체라고 해보자고요. 아예 그냥. 그러면 목이 없으니까 재가 없잖아요. 몸에 내 각시 없네, 내 돈 없네가 아니고 이 성유목이라고 나부보행으로 목이지 않습니까? 신유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목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개고생하면 돈을 벌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오행을 이게 전체 사주 봐가지고 없는 오행이 있다. 그러면 일단 나부보행을 보고 나부보행 거의 다 못 외워요. 이제 옛날 다 외운 사람도 있고 다 못 외운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육지갑자에다 펴놓고 보시면 돼. 그러면 늘 보다 보면은 오히려 사주 공부한다고 막 외웠잖아요. 그러면 다 외웠어. 근데 나중에 좀 지나가면은 그게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외운 듯만도 그냥 쫙 한번 하시고 이런 것이 있네쯤 하시고 직접 현장에서 늘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것들은 외워져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그래야지 이것을 다 제가 해봐서 아는 거예요. 해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건 찾는다.